네, 방금 들은 속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한꺼번에 그 식당 종업원이 탈북해서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이제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충북을 방문했는데 철저한 경제 행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고향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합니다. 먼저 천상 차장과 함께 그 오후 5시에 있었던 통일부 브리핑 얘기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천 차장, 뭡니까?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해외 식당에서 파견해서 이제 근무 중이던 북한 근로자 13명이 집단 귀순했다. 그러니까 탈북해서 이미 어제 입국을 했다고 통일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13명 가운데는 여성이 12명이고 남성이 1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렇게 여성들과 함께 13명이나 되는 10여 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탈북을 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의 일인데요. 2004년도 7월 달에 베트남에서 한 400여 명이 한꺼번에 온 적이 있었고 이번이 그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자, 잠시 후에 소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기억이 많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부 대변인이 이 사실을 긴급 브리핑하면서 이분들의 생각을 좀 전달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후에 꺼내놨던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한 종업원은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 자, 그러니까 저렇게 탈북하는 거 어디서 떠나서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관리를 하면서 그 통일부는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비밀 사안인가 보죠? 당연하죠. 만약에 저걸 알려준다면 그 다음에 북한이 그 지역은 아주 집중적으로 하면 타격을 하고 그리고 감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북한이 해외 식당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12개 국가에 약 130여 개, 식당만 130여 개고요. 거기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 식당에 해외에 있는 우리 주재관들 또는 직접 상사원들한테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식당이 여러 군데 문을 닫았는데 한 10% 이상의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보내야 될 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그런 곳에서 이런 탈출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해서 월급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자금 루트를 잘랐기 때문에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는 것, 그것이 이 달러 수입의 주요 루트였는데 그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군요. 1년에 저기에서 이제 추정하는 액수로만도 대략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3천만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억나는 게요. 2004년 초로 기억되는데 자, 동남아 지역에서 한 300명 넘는 400명 가까운 분이 한꺼번에 탈북했다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 영상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기억하고 생각해보면 규모는 작아졌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오랜만에 듣는 집단 탈북에 대한 얘기네요. 저런 사건이 있은 뒤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요. 저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나갈 수 있는 곳이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그쪽 황장엽 씨의 그 탈북 상황이고요. 자, 이 장면이죠? 인도는 동남아에서 400명이 집단 탈북한 이후에는 주말에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때도 반드시 감시조를 붙여서 어느 특정 장소만 잠시 나갔다 한꺼번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감시를 강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요. 그동안 북한 관련된 또는 안보 이슈가 총선 때 전혀 논의가 안 돼가지고 이번 참 선거 특이하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죄송합니다. 총선 직전에 이런 발표가 나와서 이거 북풍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에서 뭐라고 아직 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총선 앞에서나 또는 대선 앞에서 북한이 뭔가 항상 집권 여당을 도와주는 듯한 뭔가를 벌이곤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북한도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쪽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달리 탈북 그런 해외에 있는 식당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있음으로써 약간 혹시 이것도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시기를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논란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사전투표 시작됐는데 천 차장
4.97%, 오후 5시 기준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5%가 조금 안 되는 건데, 그 인구수로 따지면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209만 명이 되겠고요. 전국 3,511곳의 사전투표소에서 209만 명이 투표를 했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8.58%, 서울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뭐 예년에 비해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평균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사전 투표했던 분들 몇 가지 좀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투표율 많이 높여야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유명인들이 오늘 사전 투표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 좀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죠. 네, 심상정 의원이군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사전투표. 야권 쪽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도 저렇게 같이 사모와 함께 사전투표했고 천정배 공동대표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뭐 투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여러 군데에서 곳곳에 차려진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사투표를 했고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부인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홍보대사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오늘 많이 동참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치인들도 많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연예인들도 이렇게 많이들 왔습니다. 그분이 총선 홍보대사인 설현 씨도 있는데 설현 씨도 오늘 투표에 참가를 해서 소중한 한 표를 미리 나오네요. 네, AOA의 걸그룹 설현 씨도 와서 저렇게 사전투표를 하고 갔습니다. 뭐 거의 인기가 사실 정치인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실 주요 정치인의 사전투표는 자기 지지층의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율이 높았고 젊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낮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30대는 71.4%인데 50대는 55.8%. 그래서 50대하고 60대가 오히려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적은 아주 기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도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저렇게 젊은 연예인 중심으로 홍보 모델을 많이 삼았는데 이번엔 고령층의 투표율이 낮을 거로 예상되는데 강부자 선생님이나 최불안 선생님 등이 모델로 나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천산일 차장, 대통령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지방에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충북과 전북을 찾았는데요. 이제 경제행보라고 청와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걸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올해 이제 지방 행사가 계속 늘었는데 자, 충청북도 청주,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했습니다만 올 들어서 계속 있었던 지방 행사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는 청와대와 사전선거 운동처럼 개입한 거다라는 야당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뭐 가려질 수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시기에 일단 어느 장소에 가는가를 보고 정치인들이 정치나 일반인들이 그걸 갖다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충북 청주가 보면요, 그 새누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 간에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후보가 일부 앞서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런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충북 옥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옥천이 속해 있는 충북에 갔다. 이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어떤 선거에 철저히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입법을 갖다가 고쳐서라도 어떤 정무직 공무원들, 정치인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충청북도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모습 별로 못 봤었는데 이 장면 어떤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시고 그럼으로써 어떤 기업에 대한 신뢰도 또 굉장히 고취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캡슐은 오늘 안 나왔습니까? 캡슐 화장품은 지금 여기 후에서도 좀 적용됩니다. 이 매출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저 대통령님 관심이 많으신데 돈을 내드려야 돼. 아니 이거 관심 많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남성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 남성들도 뭐 화장하고 뭐 피부에 엄청 신경 쓴다는데. 자, 구자영 차장. 네. 이 대통령이 간 곳이 주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창조경제가 연그러가고 있는 곳을 이제 다니면서 취임 4년 된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어떤 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런 그 지방을 순시했다고 해서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 거냐? 이것은 역대 선거하고 이번 그 대통령의 그 지방 순방하고는 크게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이 지지를 호소했다라면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해서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느끼는 감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당도 좀 지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에 달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야당에서는 이제 이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주, 전주에 가서 한 발언들은 모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다만 그 전부터 우리가 이하 부정관 과전 불람리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그리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지 말라 이런 것처럼 그런 논란이 스스로 일지 않게 하는 것도 또한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 대통령이 충주에 가서, 그러니까 충북 창조센터를 가서는 간담회를 이제 기업인들과 했는데 그 자리에 선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 언급을 했습니까? 언급을 어떻게 했냐면 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뭐 여당 야당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국회가 어쨌든 그 법안에 창업에 네.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지체 없이 빨리 통과시켜 주도록 해야 된다. 20대 국회는 변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네. 이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경 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요. 네. 외국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지방 순회를 제기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의 경우에는 이 박 대통령도 이제 선거의 여왕이 아니고 선거의 여왕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한창민 정의당 네. 대변인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 중립 위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목할 만한 현상이 충청 남북도에서 동시에 벌어졌다는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충북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 자,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는 여당 정치인일 텐데요. 충청 남도를 방문했는데 정치적으로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 한번 소개해드릴 내용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될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누구 찍어줍니까? 김태흠이 좋다. 김태흠이 됐습니까? 됐나? 네. 김태흠이 이번에 이마 전국 최고 득표를 한번 당선시켜 주세요, 여러분. 김태흠이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경환 지금 안 됩니다. 구역표대 충청 대망록한 거 들어봤습니까? 그거 하려면요 우리 김태형 또 우리 박근혜 선수를 위해서 비례대표 확실하게 뽑으셔야 충청 대망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충청 대망론 아니라 카레비라도 자기 혼자는 못하잖아요. 우리 김태형이는 충청 대망론을 이끌어가는 큰 모습으로 서주시려고. 자, 천설 차장. 이제 김태흠 반복됐는데 충청남도의 의원이잖아. 친박 의원인데
이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충청 대망론의 머슴으로 써달라 그랬습니다. 자, 이름만 안 나왔을 뿐이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하는 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과 해관보 정상회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 4분 대화하는 장면도 찍혔었고 저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전 부총리 입에서 반기문이라는 이름 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반기문을 얘기한 것이고 충청도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충청 대망론을 최경환 의원이 충남에서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의 고향인 옥천이 있는 충청북도를 방문해서 20대 국회를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여성원 변호사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나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시청자의 목이죠. 네. 그 대통령이 아까 그 우리 천상실 차장께서 뭐 선거에 관한 이야기 하셨다는데, 네.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개입은 어느 특정 후보를 낙선시켜달라, 아니면 특정 후보를 되게 해달라. 네. 이거지. 그냥 이거 지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국회가 제대로 돼야지 나라 경제가 제대로 된다. 아주 네. 원론적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개입은 전혀 아닌 거고, 야당에서는 좀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에 불과하지, 선거 개입은 아니고, 선거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면은 좀 너무 과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청 대망론은요. 네. 지금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야당의 분열로 해서 새누리당이 접전을 하고 있지만 우세 지역인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충청 지역은 전체적으로 아주 초접전인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이 충청 지역에 가서 충청 대망론을 얘기함으로써 다음에는 여기에서 최고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여당을 많이 찍어달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자, 특히 이번 선거가 과거와는 달리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오랜만에 없잖아요. 네, 자유선진당이 이 새누리당과 이제 통합이 돼서 이번 총선에는 충청도를 대표할 만한 정당이 사실은 새누리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충청 대망론을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해외에서 순방해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이제 그 충북까지 방문을 해서 이 충청에서 좀 뭐랄까요, 승기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권의 승기는 충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것을 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네. 그 새누리당이 네. 호남은 뭐 본래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 대구 경남에서도 조금 많이 접전 지역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수도권은 원래 전통적으로 야권 우세 지역이고, 네. 그런데 그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그 150석 지금 뭐 위험하다 말까지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강원하고 충청도인데요. 강원은 본래 이제 그 보수 우세 지역이니까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충청이 가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데 대통령 일정을 보면 이제 충청부터 청주도 갔고 전라북도 전주도 방문했습니다. 전주를 방문한 대통령의 모습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네, 역시 박근혜 대통령 빨간색 옷을 입고 청주와 전주를 방문했는데 전라북도 창조혁신센터에 간 거죠? 네, 이 전주에는요, 네. 이 새누리당의 정운천 후보와 이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이 세 명이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전주 을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전주를 간 것은 이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이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빨간 옷을 입었는데 정운천 전 장관은 하얀 옷을 입고 지금 유세를 하고 있네요. 그런 면에서 좀 색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저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빨간색 옷에 대한 또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어쨌든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유세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는 최영재 후보보다 좀 약간 뒤쳐서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장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명한 장면이죠. 네. 악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붕대를 한 건데,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장면을 하고 싶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선거운동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악수를 하겠습니까? 네. 악수를 하는 쪽에서 살살 잡아야죠. 연약한 여성에게 그렇게 꽉 잡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선거운동 중에 저는 좀 안전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때 네. 보좌관인가요? 누가 네. 교통사고로. 이춘상 보좌관. 돌아가셔가지고 빈소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 그것도 상당히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네. 어떤 대통령이 후보가 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네. 그게 생각나고 뭐 얘는 진짜 안 좋은 거지만 면도칼 네. 하면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논란 끝에 오늘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를 방문했다는 것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총선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문재인 대표 얘기입니다. 광주에 갔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